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저리그 마무리들 순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MLB 영상입니까? 저희의 정체성을 의심했었는데 메이저리그 영상 오랜만에 준비를 했고요. 최근 메이저리그의 하두를 꼽으라고 하면은 마무리들의 순환 시대겠죠. 특히나 특급 마무리라고 불렸던 두 선수가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두 선수는 양키스의 데빈 윌리엄스 그리고 클리브랜드 가디언스의 엠마누엘 클라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데빈 윌리엄스는 시즌 초반에 상당히 부진하면서 10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을 했고 마무리에서 결국 강등이 되고 말았고요. 엠마누엘 클라세는 지금 5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WHIP와 피안타율을 보니까 데빈 윌리엄스는 WHIP가 1.97입니다. 거의 뭐 2인당 2명은 내보낸다고 봐야 되는 거고, 클라세 같은 경우에도 피안타율이 3할 6푼 9리더라고요. 먼저 뭐 윌리엄스 얘기를 해보면 양키스가 클레이 홈즈의 실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내셔널리그 최고의 마무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첫 등판부터 매우 불안하더니 결국 마무리 강등 이후에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등판에서는 구속이 상당히 안 나오면서 부진한 투구를 했는데 그 뒤로도 구속은 점점 올라오고 있지만 제구 쪽에서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데빈 윌리엄스가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분석하기로는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중요한 순간에 홈런 맞으면서 블론 세이브를 했는데 바로 그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고 시즌 초반부터 또 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욕 매츠에게 당한 트라우마가 뉴욕 양키스까지 이제 뻗치는 겁니까? 그렇죠. 매츠에 당한 트라우마를 양키스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스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체인지업이잖아요. 에어밴드라고 불리는 체인지업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포심의 비중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심 구속이 떨어지면서 공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어요. 현재 포심 피안타율을 보니까 3할 8푼 9리더라고요. 이전까지는 포심 피안타율이 1할 때였잖아요. 타자들이 윌리엄스 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택트율이 높아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은 물론이고 아웃존으로 빠지는 공도 체이스 컨택트 비율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윌리엄스가 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투피치 투수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두 구종은 최대한 비슷하게 던져야 되는데 하나가 흔들리게 되면은 간파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더라고요. 물론 윌리엄스 통산 기록을 보게 되면은 3, 4, 5월까지 안 좋긴 했습니다. 5월 이전에 통산 73경기 나와서 ERA가 3.99로 좋지 않았고 5월 이후에 182경기에서 ERA가 1.55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시즌에 접어들수록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양키스가 이걸 얼마나 기다려줄지가 관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러키에서는 마무리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지만 양키스라는 빅마켓 팀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즌 전에도 의문이 많았었는데, 현지에서 또 하나 분석하기로는 윌리엄스가 현재 뉴욕에서 뛰는 거에 대한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영 규정 완화는 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 윌리엄스 때문에 그러니까. 규정을 완화를 시켰는데 전혀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영 완화를 한 이유가 전혀 없어진 상황이 됐어요. 난 수영 그 부분 때문에 윌리엄스가 되게 깡다구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양키 프레셔를 겪으려면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선수는 담력이 강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구속이 점점 올라옴에 따라서 체인지업도 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에런문 감독은 데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출전을 시키면서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데빈 윌리엄스가 언제까지 그러한 상황에서만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나는 에런문 감독이 부담이 덜한 상황에 내보내겠다는 걸 봤거든. 근데 얘가 계속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나올 때마다 부담이 덜하면 뭐래. 그치. 얘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아무런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분 감독도 보니까는 특급 투수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키 프레셔를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과연 그 이전의 위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의 엠마누엘 클라세 역시도 상당히 부진한데 지금 4승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평균 자책점도 5점대이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커터의 구속은 지난 시즌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난타를 당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현지에서 분석하기로는 데빈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시즌 초반에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까지 4년 동안 70경기 던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BK가 뭐가 돼? BK는 포스트 시즌 트라우마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끝내고 다시 새로운 시즌을 보냈는데 앞서 이영렬이 말한 것처럼 클라스가 다행인 점 구위는 문제는 없어요. 여전히 퍼터 구속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부 지표를 찾아보니까 탈삼진 볼넷 비율도 잘 나오고 있고
있고 헛스윙률도 지난해 27.1%에서 올해 32.3%로 더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수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탈삼진 본래 피홈런으로 취합해서 계산한 FIP에서도 2.74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클라스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는 불운하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BABIP가 4할 4푼 1위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1할 9푼 5리의 BABIP도 정상적이진 않았지만 지금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허용했던 타구 속도를 보더라도 클라스는 불운에 휩싸여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작년처럼 0점대 ERA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다리면은 클라스는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현지에서 파울 테리토리나 MLB 네트워크에서 분석하는 걸 보니까 데빈 윌리엄스와 엠마누엘 클라세 모두 투피치 피처라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구종에 의존하게 되면은 타자들이 거기에 볼 배합을 읽고 나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물론 강력한 주무기가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 공에 대해서 볼 배합을 좀 바꾸거나 새로운 주무기를 추가하는 쪽으로 변화를 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게 클리브랜드 칼 윌리스 투수 코치가 클라스에게 주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클라스는 커터 슬라이더를 던지지만은 커터의 비중이 70%가 넘을 만큼 그렇죠. 이제 원피치에 가까웠는데 커터를 강하게만 던지다 보면 타자들이 분명히 파악을 할 것이다라고 윌리스 코치가 생각을 했고 슬라이더 비중을 늘려보자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슬라이더 비율을 이 정도로 안 높여본 건 아니지만은 일단 지난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몸에 익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리베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있어요. 리베라가 뛰었던 시대와 지금 시대가 좀 다르죠. 리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커터 하나로만 리그를 평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두 선수가 구위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인데 현재 정신적인 부담감 때문에 제구 쪽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클라스도 물론 타구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가운데로 몰리는 공의 비율도 좀 늘어났고, 뭐 데빈 윌리엄스도 마찬가지고요. 체인지업에 대한 헛스윙률도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유인할 수 있는 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존에 몰리는 공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빠르게 그런 부담감을 덜고 제구를 잡아야지만이 다시 정상급 마무리로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도 라이셀 이글레시아스도 상당히 많이 바로 맞으면서 에펠타 나오네. 네. 그래도 한번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서 네. 피홈런 문제가 많아지면서 부진한 출발을 하고 있고, 신시내티의 마무리였던 알렉시스 디아스도 시즌 초반에 제구가 상당히 그렇죠. 좋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트리플 A까지 강등이 되고 말았거든요. 확실히 올 시즌 초반에 마무리 투수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애슬레틱스의 메이슨 밀러를 좀 봤어요. 이제 14게임 나와서 ERA가 4.61, WHP는 1.02, 피안타율이 1할대로 좋긴 한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불안 요소로 꼽는 부분은 앞선 두 투수에 비해서는 검증된 부분이 좀 적잖아요. 커리어 자체가 길진 않으니까요. 지난해 풀타임 처음으로 마무리로서 역할을 보냈는데 역시나 뭐 밀러도 뭐 구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슬라이더 더 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한 번 크게 무너진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위기들을 밀러가 앞으로도 몇 번이 올 텐데 좀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밀러 역시도 투피치에 가까운 투수다 보니까 이번 시즌 현재 자타자 상대 성적이 18타수 5안타, 피안타율이 2할 7푼 8리였고 POPS가 1.102로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과연 반대손 타자를 제압할 수 있는 서드 피치를 개발할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가라는 마무리 투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김원중 있잖아. 네, 김원중. 김원중 잘하죠. 네. 네. 그리고 뭐 로버트 수아레스도 잘하고 있고, 그렇죠. 안드레스 무니오스, 그리고 테너 스캇 이런 선수들도 여전히 잘하고 있거든요. 현재 부진하고 있는 마무리 투수들이 부활을 하면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마무리 투수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그려줘야지 시즌이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무리 투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무리 투수들의 순환시대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언급하지 못했던 투수들 가운데 실망스러운 투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